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WPF에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5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행할 때 이 스코어 점수는 랜덤으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요. 학생은 스튜던트로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점수를 가지고 있는 테스트 스코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위드 스코어라고 조인된 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get seed datas는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만든 데이터 두 개를 조인시켜서 반환을 해주는 메서드입니다. 메인 뷰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가 있고요. 조회를 눌러서 데이터를 이 가운데에 차트를 표시해 주려고 합니다. OXY 플롯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OXY 플롯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OXY 플롯 WPF를 설치합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은 메인 뷰에다가 플롯 뷰라고 입력하고 컨트롤 점 그리고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빌드를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롯 뷰에는 모델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바인딩을 진행을 합니다. 플롯 모델이라고 이렇게 바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롯 모델을 만들러 가보죠. 자, 메인 뷰 모델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된 플롯 모델을 여기에 속성을 추가해 줄게요. 플롯 모델 그리고 속성 이름도 플롯 모델로 하도록 할게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요. set 플롯 모델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seed 데이터도 하나 받아줄 건데요. enumerable student with score 그리고 이 데이터는 student with score 안에 get seed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이 부분은 레퍼지터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롯 모델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플롯 모델을 먼저 생성을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모델은 이제 그래프 차트 화면이 될 건데요. 그 차트 화면 상단 부분에 타이틀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타이틀은 국어 점수라고 일단 임의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set 플롯 모델을 처음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실행을 하면은 국어 점수라는 타이틀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플롯 모델이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X축을 생성해 줄 겁니다. 플롯 모델에 axis라는 속성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axis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X축에 date time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new date time axis를 추가해 줄 겁니다. 그 안에 이게 X축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포지션 바텀을 추가를 해주고요. 타이틀은 일자라고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의 포맷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YYMMDD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화면상에 라인을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메이저, 그리드, 라인 스타일을 이렇게 솔리드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하단 부분 X축이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Y축을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플롯 모델에 axis, add, new 이번에는 Y축은 점수를 표시해 줄 거기 때문에 linear axis로 추가를 해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위치는 포지션, left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타이틀은 점수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니멈 밸류는 0으로 지정을 하고 맥시멈은 100으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좌측에 점수란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데이터를 추가를 할 건데요. 학생별로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 스튜던트 그룹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데이터 그룹 바이 그리고 x에 스튜던트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룹을 넘겨주도록 할게요. for each 문을 사용해서 바 스튜던트 데이터로 스튜던트 그룹을 루프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상에 보여줄 라인을 추가할 건데요. 바 line serious라고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line serious 그 라인에는 타이틀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타이틀은 스튜던트 데이터에 키값 안에 있는 name을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스튜던트 데이터는 키가 스튜던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스튜던트 클래스의 name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OXY 컬러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마커, 스트로크, OXY 컬러스에 블루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상에 그 점수 표시를 해주는 마커의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클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커의 사이즈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 4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시리어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라인 시리어스에 포인트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에 add 값을 추가해 주고요. new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해 줍니다. 데이터 포인트에는 x 값과 y 값이 존재하는데요. x축은 데이트 타임이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 엑시스를 추가를 해주고 to 더블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는 데이트 타임 값이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y 값은 이렇게 스코어 점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 그룹이 모두 추가가 됐을 때 플롯 모델에 시리어스에 라인 시리어스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스튜던트 데이터를 여기에 for each문을 사용해서 바 스튜던트 위드 스코어를 루프를 돌려줄 거고요. in 스튜던트 데이터를 이렇게 루프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add 부분을 이 위쪽으로 옮기고요. 여기에 데이트 타임 부분은 스코어에 데이트를 추가를 해줄 거고요. 자, 국어 점수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student with score 점 스코어에 코 스코어를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내부에 있는 속성에다가 플롯 모델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학생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현재 블루 색상이기 때문에 구분이 제대로 되질 않네요. 자, 이제 색상을 추가를 해줄 건데요. 루프문 밖에서 먼저 컬러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OXY 컬러스라고 하나 변수를 만들고요. OXY 팔레트 휴 디스팅트를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수를 몇 개 만들 것인지 개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환값을 컬러스를 반환을 해주면은 이 안에 이 스튜던트 그룹 카운트만큼의 색상이 부여가 되고요. 그 색상을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int oxy color index라고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에 이제 컬러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oxy colors 안에 oxy color index를 추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컬러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하나씩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제는 학생별로 이렇게 그래프 색상이 각자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서 눌러보기 전까지는 어떤 학생이 어떤 색상인지 알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레전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레전을 추가할 건데요. 바 레전드는 new 레전드라고 생성을 해주고요. 플레이스먼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생성할 건지 바깥에 생성할 거기 때문에 아웃사이드로 하고요.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은 라이트 탑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위아래로 할 거기 때문에 버티컬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플롯 모델에 레전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색상인지 우측에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메서드 하나에 모든 기능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클래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메서드들을 구현시킬 건데요. 자, 여기에 public class oxy 플로트 매니저라고 하나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생성자도 이렇게 하나 추가해 주고요. 자, 매개 변수로는 string 타이틀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플롯 모델이 필요하죠. private read only 플롯 모델을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요. 플롯 모델은 처음 만들어질 때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만들어 놓고요. 플롯 모델을 바깥으로 내보내 줄 수 있는 속성을 만들어 줄게요. prop 플롯 모델 그리고 플롯 모델로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언더바 플롯 모델 X축 설정하는 부분부터 복사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public
void set date time axis x라고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매개 변수로 타이틀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스트링 포맷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스트링 포맷.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포맷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는 설명을 X축 설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축 설정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public void set axis y라고 하도록 할게요. 여기 붙여넣기 하고, 스트링 타이틀은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맥시멈, 미니멈은 데이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되도록 일단 이렇게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를 Y축 설정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레전드를 추가를 할게요. public void set legend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레전드는 이걸 디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설정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서 이제 데이터 추가 부분인데요. 데이터 추가 부분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컬러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public void set oxy color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컬러 부분을 복사해 주고요. int count라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count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oxy colors는 여기에 필드 변수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oxy colors는 나중에 추가를 할 건데요. 다음 색상을 추가하기 위한 인덱스 값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여기다가 다음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set next color 메서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제 oxy colors 하단 부분에 private int 형태로 oxy color index라고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oxy color index는 하나씩 더 할 건데요. 만약에 oxy colors의 count가 컬러 인덱스와 같다면은 0이라고 할당을 해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oxy 컬러 인덱스를 하나씩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xt 컬러를 호출하게 되면은 oxy 컬러 인덱스가 하나씩 더해지고요. 만약에 인덱스부가 카운트와 동일하게 되면 다시 0부터 시작해서 더해지는 그런 형태예요. 자,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데이터 추가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인 시리어스를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복사해서 위로 올라가서 public void add line series data points라고 메소드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에 스트링 타이틀을 추가해 줄 거고요. 이 타이틀은 여기에 타이틀 부분에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컬러 부분은 위에서 만든 컬러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줄 건데요. oxy, 자, 여기서 언더바 oxy 컬러스가 만약에 널이라면은 oxy 컬러스 점 블루를 반환해 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전에 oxy 컬러스에 할당된 언더바 oxy 컬러 인덱스를 이렇게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line series data points는 i enumerable로 데이터 포인트를 넘겨 받아와서 시리어스에 각자 추가를 해줄 거예요.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 line series 그리고 points.add range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롯 모델에서 series add line serious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 oxy colors 부분에 이렇게 널 허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이틀은 이렇게 필드 변수로 하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플롯 모델의 객체를 생성하면서 여기에 타이틀을 바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oxy 플롯 매니저를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commons라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두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클래스를 이렇게 잘라서 commons에 oxy 플롯 매니저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자른 거를 이렇게 복사해 주고요. 다시 메인 뷰 모델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방금 만든 매니저를 사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플롯 매니저라고 네이밍을 하고요. new oxy 플롯 매니저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일단 국어 점수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X축을 이제 생성을 해줘야겠죠? 여기에 set datetime axis x를 추가해주고 일자 타이틀을 추가해주고 포매팅은 YYY MMDD를 그대로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워주고요. 그 다음 Y축 생성 부분도 set Y axis Y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점수 항목을 추가해주고 이 부분은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레전드 추가하는 부분도 플롯 매니저 set legend라고 호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별 컬러 추가하는 부분도 아까 전에 만들었었죠. 플롯 매니저에 set color oxy 컬러스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스튜던트 그룹의 카운트만큼 색상을 추가해 줘야겠죠. 컬러도 추가가 되었고요. 이제 스튜던트 그룹만큼 이렇게 루프를 돌리면서 라인 시리어스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플롯 매니저에 add line serious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해 줄 건데요. 스튜던트 데이터 키 네임을 매개 변수로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모두 지워도 되겠죠. 스튜던트 데이터를 이 데이터 포인트 배열 형태로 넘겨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스튜던트 데이터 셀렉트 x의 new 데이터 포인트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x를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자, 이제 이거를 바 데이터 포인트라고 데이터를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도 모두 지워도 되겠죠? 라인 시리어스를 추가한 다음에 색상을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플롯 매니저에서 set next color를 호출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플롯 모델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겠죠? 플롯 매니저 플롯 모델을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가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각 월에 1일만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X축 시리어스가 이렇게 여러 날짜가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수정해 줄게요. X축으로 들어가서요. 속성 중에 인터벌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인터벌 타입을 month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월별로 이렇게 잘라져서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전 코드랑 비교했을 때 훨씬 한눈에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가독성 그리고 유지보수도 훨씬 쉬워지겠죠. 이제 set 플롯 모델에 자,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할게요. string subject라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subject는 이 안에 이렇게 서브젝트가 들어가 줄 거고요. 서브젝트별로 스코어 종류가 다르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펑크를 추가해서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스코어를 매개 변수로 할 거고요. 반환값은 int 형태겠죠.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 펑크라고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스코어 펑크 자, 그래서 이 부분 반환값은 테스트 스코어 펑크의 x.스코어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set 플롯 모델은 이제 객체 생성자에서 추가하지 않고요. 릴레이 커맨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데이터를 서브젝트 넘긴 부분에다가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주고요. 만약에 서브젝트가 그러니까 국어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람다식을 사용해서 코 스코어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은 국어 점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차트에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자, 이 펑크 반환 메서드를 이렇게 하나 추가해 주고요. get score func라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서브젝트를 넘겨주면 되고요. 스위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서브젝트가 국어라면은 return x에 x.coScore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케이스 수학이면은 자, return math score 그리고 영어라면은 return eng score 그게 아니라면은 return default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 score func는 이 밑에서 score func라고 이렇게 받아주도록 할게요. 이 score func는 여기에 인자값으로 넘겨주고요.
자,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속성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 on property change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롯 모델은 기본을 디폴트로 해서 경고문을 없애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조회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국어 점수가 보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수학을 선택하고 조회해보면은 수학 점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 점수가, 자, 이렇게 모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가 잘 되네요. 자, 이렇게 WPF에서 MVVM 패턴으로 데이터 바인딩을 해서 차트를 그리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